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세무사 2014년도 2차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X1년도의 거래 내역이 쭉 주어져 있어요. 각 거래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각 거래가 쭉 주어져 있고, 자, 물음 1에 보면 X1년에 인식해야 하는 매출액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X1년도 얼마의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요구했죠. 그래서 진행기준 적용하는데 필요한 진행률은 영역 원가에 기초하여 측정한다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진행기준 적용할 만한 게 이제 두 번째 항목이죠. 그래서 두 번째 거래와 관련된 이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래 관련된 내용 보죠. 판매 가격 150만 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업무에 필요한 전산기기와 현금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한 대가로 받은 게 전부 현금이 아니고 전산기기와 현금, 그러니까 일부 현금이 아닌 대가를 받은 거죠. 전산기기. 자, 이러한 대가를 비현금 대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이 고객이 현금 이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그러니까 비현금 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전산기기의 공정가치가 지금 130만 원이기 때문에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 130만 원과 현금 15만 원을 합한 145만 원을 사실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죠. 그래서 145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플러스 비현금 대가인데, 비현금 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현금 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1년 전에 이 건물에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현재 시공 중인데, 우리 회사가 지금 시공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공 완료 시점이 X2년 6월입니다. X2년 6월. 최초 계약 금액은 2,500만 원이에요. 자, 계약 금액 2,500만 원. 자, 그런데 해당 금액의 60%는 제품 판매의 대가죠. 그러니까 2,500만 원의 60%, 즉 1,500만 원은 제품 판매 대가이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설치 용역의 대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품 판매는, 재화의 판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화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그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치된 개별 제품과 관련된 통제는 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주세무가 보유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세무죠. 그래서 회사가 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재화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통제가 이전되는, 즉 시공이 완료되고 난 후에 시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제 이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고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X2년도이기 때문에 X2년도에 이 제품 판매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판매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 따라서 X1년도, 지금 X1년도 거 물어봤죠? X1년도 수익은, 재화의 판매 수익은 인식할 금액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설치 영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률을 적용해 가지고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진행 기준 적용할 때 진행률을 용역 원가를 기초하라고 했죠. 그래서 용역 원가를 가지고 보면 먼저 X0년도, 즉 전년도죠. 전년도의 진행률은 예상되는 총 용역 금액, 원가 금액이 700만 원인데 X0년도 발생된 금액이 140만 원이므로 X0년도의 진행률, 누적 진행률은 700만 분의 140만 원에서 20%죠. 20%. 자, 그런데 X1년도의 진행률, 즉 누적 진행률은 X1년 말 현재 예상되는 총 용역 원가 800만 원, 자, 분의 이제까지 발생한 누적 금액입니다. 그래서 420만 원은 단기 원가이기 때문에 전기까지 합해서 560만 원이죠. 그래서 예상되는 총 원가 800만 원 분의 560만 원에서 그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진행률, 누적 진행률이 70%가 되는 거죠. 자, 결국 설치 영역에 대한 대가 1,000만 원이었죠. 아까 2,500만 원의 40%,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70%를 X1년 말까지 누적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고 1000만원 70% 700만원이죠. 그 전년에 인식한 금액은 1000만원의 20% 진행률 200만원 인식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X1년도에 인식할 용역 수익 금액은 고차액 500만원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매로 인한 수익은 X2년도에 인식하기 때문에 X1년도에 인식할 금액은 없고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 두 금액의 차액 500만원을 X1년도 용역 수익으로 즉 매출액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할부 판매죠. 그래서 X1년 7월 1일 날 제품을 판매하고 원금을 2년간 6개월마다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수취합니다. 그러니까 4번 수취하는 거죠. 50만원씩. 그런데 최초 수취 시점이 판매일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 판매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X1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최초 수취 시점은 6개월 뒤인 X2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표시이자율 연 6%, 원금 수취 시점에서 이자도 표시이자 연 6%도 수취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판매 시점에 해당 할부 판매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이 연 8%입니다. 자, X1년 말 유효이자율 이거는 전혀 불필요한 자료죠. 괜히 혼동시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판매 시점에서의 유효이자율이 중요하죠. 자, 할부 판매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을 반영해서 거래 가격을 조정한다고 기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기본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파악한 뒤에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현금 판매 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는 당연히 유효이자율, 문제에서 주어진 유효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연 8%. 자, 그런데 6개월마다 50만원씩 유입되기 때문에 연으로 하면 8%지만 6개월 단위로 환산하면은 유효이자율이 4%죠. 그래서 원래 2년인데 2년간 연 8%면 6개월로 따지면은 이 유효이자율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 기간은 2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2년간 8%는 6개월마다씩 자르면 4기간은 2배로 됩니다. 4기간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은 6개월 단위로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현금 흐름을 파악해 봅시다. 자, 6개월 단위로 50만원씩 유입되기 때문에 최초의 X2년 초에 50만원 유입되죠. 원금이 50만원 최초에 50만원 유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개월 단위로 유입되기 때문에 또 6개월 후에 50만원 그리고 6개월 후 50만원 그리고 6개월 후 50만원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원금이 유입됩니다. 자, 그런데 표시이자율 연 6%로 연으로 6%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3%죠. 그래서 최초 원금은 총 금액 200만원이 원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6개월에 3%죠. 3%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에 3% 하면은 6만원이죠. 연으로 6%이기 때문에 6개월은 3%를 표시이자를 받았겠죠. 자, 그래서 X2년 초에 받을 금액은 원금 50만원과 표시이자 6만원에서 56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X2년 7월 1일에는 원금은 50만원 똑같은데 원금의 일부를 받았으므로 지금 200만원에 50만원에서 4분의 1을 받았죠. 그래서 이자도 4분의 1을 제외한 4분의 3, 45,000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즉 150만원에 3%죠. 연 6%니까 6개월이면 3%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금 150만원에 3%에서 45,000원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3만원, 15,000원 이렇게 각각 받을 이자 금액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 할부 판매와 관련해서 미래에 받을 현금은 X2년 초에 56만원, X2년 7월 1일날 54만 5천원, X3년 초에 53만원, X3년 7월 1일날 51만 5천원 이렇게 4번을 받죠. 그래서 각각 56만원, 54만 5천원, 53만원, 51만 5천원 이렇게 4번을 받습니다. 받는데 자, 아까 2년 8%는 6개월 단위로 자르면은 4기간 4%였죠. 그래서
4% 내기간 현가계수인데, 자, 지금 네 번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이걸 굳이 동일한 금액 50만원은 사실 연금 현가계수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합해가지고 현가계수 적용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6개월 후 받는 56만원의 현재 가치는 56만원 내기간 한 기간 4% 현가계수 0.96154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기간 후에 받는 금액은 0.92456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기간 후에는 0.88900, 4기간 후에는 0.85480 적용해서 쭉 계산하면은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으로는 8%인데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는 4%, 기간은 4기간 현가계수로 할인한 겁니다. 결국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금액, 즉 현금 판매 가격이 195만 3,740원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판매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할부 판매 관련해서는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 판매 시점에서 고객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대금만 미래에 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받을 현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가지고 현금 판매 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주어진 유효유자율로 할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위탁 판매인데, 위탁 판매는 수탁자에게 이 위탁품을 적송해서 그 수탁자가 수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죠. 그래서 보면 적송했던 제품의 80%가 판매됐기 때문에 그 80%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데, 자, 판매 금액의 4%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 위탁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24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했습니다. 즉 240만 원은 판매 금액의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죠. 결국 판매된 금액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은 240만 원 나누기 0.96 해서 250만 원어치를 판매했을 겁니다. 판매 금액으로. 그래서 250만 원의 4%, 즉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40만 원을 송금한 거죠. 자, 그래서 위탁 판매로 인한 매출은 X1년 매출은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에 해당하는 10만 원은 판매 수수료로, 즉 판매비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250만 원은 매출, 그 다음에 10만 원은 판매비, 판매 수수료. 그래서 24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괄호 5번에서는 반품권이 있는 판매인데, 이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서 보면 반품 가능 조건으로 50만 원의 제품을 현금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받고 판매했는데 반품 가능한 조건이에요. 반품 기한이 X2년 2월 말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X1년 말까지 현재 판매 금액 기준으로 15,000원의 반품이 발생했는데 추가 반품 금액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이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환불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언제 인식하느냐? 그 반품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즉 반품권이 소멸되었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반품 금액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추정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가 반품이 들어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판매한 금액을 언제 수익을 인식합니까? 반품 기한이 X2년 2월 말이기 때문에 X2년 2월 말에 가서야 비로소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50만원 현금 판매하면 50만원을 환불 부채로,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환불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있다가 15,000원 반품 발생했으면 15,000원 돌려줬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48만 5천원을 환불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서 X1년 말에 회계 처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X2년 2월 말에 그때 이제 반품 기간이 경과한 뒤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X1년에 인식할 수익은 제로죠. 아직 반품권이 소멸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